자, DB하이텍입니다. 지금 오늘은 보합 정도고 지금 일본 기준에서 쭉 내려오고 있고요. 드디어 양봉 하나 그렸어요. 상승 이후에 쭉 음봉이다가 오늘 드디어 양봉 하나 그렸고요. 주봉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그 120주선 여기까지 있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슈는 다들 기억을 하실 테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을 열어놓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죠 5만원 이제 뭐 한 5%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으면은 이걸 마이너스 한 15% 열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5주선까지 열어놓으시면 이게 마이너스 15%거든요. 여기 한 5에서 10% 크면 맥스 15%까지 마이너스를 열어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팅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 열어놓고 들어가려면은 배팅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N자형 상승에 대해서 내가 배팅을 하려 그러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성부형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액션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는 요 강성부 펀드의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한진칼의 사례를 좀 보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진칼은 실제로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든 게 아니고 여기를 건드렸죠. 그럼 여기는 실제로 그 상황에서 누구를 끼고 들어왔냐? 한진칼의 가족을 끼고 들어왔잖아. 가족 지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진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진칼이 그 지금이야 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렇게 레벨이 다운됐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슈를 보시면은 한진칼, 강성부 4년 만에 뭐 엑시스를 했다, 수익률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태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민심이 안 좋아졌고요. 조양호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KCGI가 조원태 회장을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반도건설과 조현아님, 그 땅콩 회항의 주인공님이 손을 잡으셨죠. 그럼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면서 그 남매의 난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 뭐 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여기 그 어떻게 보면은 한진칼 그룹에서의 조현아 그 대표님이니까 조현아 대표의 경영을 배제시켰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진칼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게 뭐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 뭐 견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핵심은 머니게임을 붙이면서 수익을 바라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머니게임의 팀원이 내부자가 있다 보니까 남매 전쟁에 KCGI는 어떻게 보면 조현아 대표를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대한항공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입니다. 대한항공 자체가 얘네들이 누구를 인수했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의 구제금융이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를 금호가 뭐 이게 뭐 하는데 아시아나 터져니까 누가 살래? 근데 코로나 상황이잖아. 그러면 대한항공 너네가 사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조원태 우리 WT 형을 믿고 맡긴 KBB 산업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분이 어떻게 보면 50%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명분이 조원태 회장을 밀어준다가 아니야. 명분 자체는 조원태 회장한테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밀어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상의 목적,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는 이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서 한진칼로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이때 말이 많았던 게 KCGI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 일로 지분 출자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뭐 경영권 안정, 뭐 항공산업의 안정 이러면서 밀어붙였죠. 이렇게. 그리고는 한진칼 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산업은행 들어와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요렇게 따져버리면 이게 33%잖아요 지금. 지금도 여기 보시면 여전히 그 델타항공도 우호 지분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지분 변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 여전히 지분 들어와 있어요. KCGI 편에 뭐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은 지분 구조가 된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DB하이텍의 구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DB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DB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DB하이텍이고요. 여기가 DB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공격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을 공격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그 대한항공 사례와는 다르게 여기는 DB하이텍을 공격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강성부 펀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돈이 되는 곳을 때린 거야. 말 그대로 한진그룹은 여기가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직접적인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니까. 근데 DB하이텍은 핵심 논지, 핵심 논리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DB하이텍에 대한 지주사 DB의 지분율이 특수관계인 포함 17%
1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DB가 뭘 해야 되냐? DB 하이텍의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제상 지금 30%가 될 때까지 30%까지 될 때까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B 하이텍을 매수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곳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관점에서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진칼의 케이스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진칼의 케이스처럼 이게 KDB가 어떻게 보면 우호 지분과 유사하게 들어왔죠. 경영권을 뭐 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뭐 의사결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들어와 버리니까 말 그대로 자사주처럼 그냥 잠겨버렸단 말이야, 산업은행 지분이.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우호 지분을 이렇게 DB로 받는다라고 하고, 이 지분이 DB 하이텍의 증설이나 투자에 이렇게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주주 유상증자로 들어간다, 혹은 그냥 시장가 매수를 때린다, 공개 매수로 라고 한다면, 지금 강성펀드가 DB 하이텍을 때린 핵심적인 이유는 DB가 지금 돈이 없잖아, 현금이 없잖아.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DB 하이텍을 지금 찌른 거거든요. 너네 어차피 사야 되지 않냐, 혹은 너네 돈 없지 않냐, 그러면은 DB 하이텍을 잘라내든 아니면은 DB 하이텍 지분을 인수를 하든 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DB 하이텍을 찌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DB가 우호 자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지분을 파는 거지. DBINC, 주식회사 DB 지주사의 지분을 판다라고 했을 때 DB의 지금 지분을 보시면은 DB가 대주주 지분이 적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적은 게 아니에요. 43%입니다. 지분을 좀 줘도 희석을 당해도 경영권을 잃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주가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따블났어요. 이슈 나오고. 여기서 DB가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야 지주사 박살 때문에 좀 밀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DB의 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DB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이석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오른 것도 있고, 장이 좋으면서 그냥 동전주가 올라오면서 올라온 것도 있거든. 얘 원래 동전주 트레이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전주 트레이드 하다가 이슈가 붙으면서 이게 훅 떴습니다. 원래 동전주야 이거. 왜냐면은 얘는 지주사라고 보기에는 배당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유보율이 너무 작아. 한번 망했다 온 기업이기 때문에 지옥길에서 돌아온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전히 얘가 뭐 돈을 잘 버냐 그러면은 끼케야 200억이야. 그리고는 DB에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DB의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우리 DB 회장님 일가가 성씨가 김남호님, 그리고는 그 김준기님. 그런데 우리는 DB라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가장 생활에 밀접한 거는 DB 손해보험이지. DB 손해보험 하는 거 있잖아. 얘가 시총이 무려 5조입니다. 그리고 5조짜리를 대주주를 딱 까보면은 얘는 DB인데요 하면은 여기가 따로 분리돼 있어요. 남호님, 준기님의 지분이 거의 한 14% 정도, 15% 정도 되는데 따로 분리돼 있어요. 봐봐, 5조 6조입니다 6조에 15%면 이거 얼마? 1조예요 1조 원의 지분 가치가 있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DB랑 DB 하이텍만 놓고 보시면은, 아이 저 남호 형의 그 재산이, 그쵸, 힘 일가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DB 손보를 따져보시면은 여기에 지분 가치가 얼마? 여기가 거의 1조 지분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담보로 대출을 받든 담보로 뭘 땡겨서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DB는 동조 줄 때 뭐 1000억 2000억밖에 안 하던 회사고, 1000억 2000억밖에 안 하는 회사가 얼마? DB 하이텍을 17%나 들고 있잖아. 지금 DB랑 DB 하이텍 시가총액과 지분 가치 놓고 보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깔려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도 똑같거든. 지주사의 문제가 이거예요. DB 하이텍이 지금 2조 7천억입니다 뜨기 전에도 2조였어 1조 얼마 2조 얼마 이랬어. 자, 1, 2조 하는 회사의 지분을 얼마? 지금 지분 가치를 17% 들고 있습니다. DB라고 하는 곳이 얼마? 12% 들고 있어요. 1, 2조 하는 회사의 지분을 12% 들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분 가치가 1200억에서 2400억을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DB의 지분 가치 대비 시가총액 놓고 보시면 얘 뜨기 전 기준으로 2000억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요 2000억짜리 회사가 DB 하이텍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보시더라도 얼마였어? 이게 2400억 정도? 그러니까 2000억 정도를 들고 있었던 거야. 돈은 200억씩 벌어 제끼는 회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주사할인입니다. 다만 강성구 펀드가 잘 찌른 게 뭐야? 보통 지주사라 함은, 우리가 뭐 LG그룹을 봅시다. LG그룹의 LG전자를 한번 까보면은, LG전자, LG화학 핵심적인 기업이니까 까보시면은 대주주 지분이 얼마? 대주주 지분이 30%입니다. 지금 지주사 요건에 30%를 맞춰라라고 법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커지면은 이게 3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도 보시면 SK 같은 경우에도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 보시면은 얘들이 옛날 유공 아니요 30%입니다. 3분의 1을 들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얘는 얼마밖에 안 돼? 얘는 특수관계인 지분, 대주주 지분 다 합쳐서 얼마? 1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보고는 우리가 지배구조가 약하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 대주주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DB 2000억이 본인들의 총 그 지분율이 아니잖아. 다시 보시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는 지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야. 근데 1000억을 가지고 얼마짜리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2조짜리 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2조짜리 회사의 경영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보고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대주주는 왜 이 돈 가지고 2조짜리 회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왜 얘들은 배당도 안 주고, 왜 얘들은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왜 애들은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지멋대로 경영을 하는 겁니까? 상장회사라는 놈들이 라고 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뭐 3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17%밖에 없는 저 DB라고 하는 이 DB는 돈이 없는 거야. DB는 돈이 없어. 물론 회장님네는 여기서부터 배당을 받잖아. 여기서 월급도 받잖아. 여기서도 대표이사 가면서 월급도 받아갈 거 아니야.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재벌 개혁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사치하고 그건 정치권에서 하실 일이고 지금 공격을 받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이 금산분리 때문에 이렇게 돈은 직접적으로 가진 못해요. 금산분리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다른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동부그룹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그룹이었으니까 윗분들이 어떤 관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 형님 동생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호용호재. 아까 전에 호방건설 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DB하이텍의 경영을 노리고 혹은 DB하이텍의 그 앞으로의 성장을 노리고 다른 곳에서 우호지분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참전을 결정하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DB하이텍이 조용한 이유도 이것도 곰곰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DB하이텍에 대해서는 KCGI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임시주총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물밑 작업이 한참일 겁니다. 왜? 일단은 시비는 걸었어.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시비는 건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액주주 기준에서는 KCGI 이겨라. 내가 주주인데 이겨라. 저기 뭐 돈 냄새 나는 거 없나요? 하는 건데 지금 이 동네의 핵심은 이거예요. DB 대 KCGI라고 이렇게 지금 붙어있는 요 부분에서 지금 DB는 지분이 17.8%, 18%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KCGI가 지금 7. 몇 프로일 거야. 얘들 보시면은 KCGI가 7.05%, 7%예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서 싸움은 걸었는데 첫째 싸움에 응해야 돼. 근데 DB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덩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제 기준에선 그래요. 18%도 고만고만하고 7%도 고만고만해.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우군으로 붙는 사람도 뭘 보는 겁니까? DB하이텍의 장기 성장 전망을 보고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뒤에 들어오는 것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뒤에 뭘 끼고 들어오냐? 고금리를 끼고 들어와요. 현금이 많은 곳은 돈 때려받고 그냥 내 있는 돈 가지고 들어가자고 들어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스타트업 투자가 됐든 무슨 투자가 됐든 돈을 땡겨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호용호재하는 호방건설형이 들어와 와주시면 땡큐인데 지금 건설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한익할 때도 보시면은 그 당시에 돈이 되게 많던 호반건설 아니면은 뭐 IS 동서 건설사들이 반도건설 반도도 그 부산권 건설사란 말이야. IS 동서도 그 경남권 건설사거든요. 건설사들이 있는 현금으로 들어왔어.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건설사 안 좋죠. 우리나라 현금 흐름 좋은 데도 별로 없잖아. 그러면은 요 DB하이텍을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야 경영권을 뺏어보자 혹은 야 여기서 한번 머니게임 붙어가지고 야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DB하이텍 성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그 M&A를 찾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DB를 살 수도 있다라는 썰이 나오긴 했었어. 근데 이게 제대로 진척된 게 전혀 없었거든 이때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DB하이텍을 정말 긍정적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정말 글로벌 시황으로 보시면은 DB하이텍의 경쟁자는 SMIC고요. 공산당이 뒤에 있지. 그러고는 글로벌 파운드리예요.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 뒤에도 미국 정부가 있고요. SMIC 뒤에도 중국 정부가 있거든. 지금 돈 잘 벌고 국내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와 DB하이텍을 그 전에도 PER이 2배 3배였던 이유가 여기랑 경쟁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금력도 약한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얘들이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야. DB하이텍이 한국의 그 TSMC니 뭐니 말은 계속 나왔는데 그 코로나 불장에서 PER 2배 3배였어요. 당장 얘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 반도체 화랑기 이 수혜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은 재투자를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 버텨서 튼튼해진 체력으로 다음을 기약하는 게 맞다라는 뷰가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는 이 부분에서 이 호황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짧게 끝나버렸으니까 판단은 좋았는데 그러면 피크아웃 되고 진짜 본격 경쟁이 되고 단가가 떨어졌을 때 얘는 돈을 벌긴 벌 거야. 1000억 2000억을 1000억 2000억 버는 회사가 2조 7천억이면은 적절하죠. 2조 3조면은 적절하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배당이 한 2%대 나와. 적절하지. 좀 더 체력이 좋아지고 다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증설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그리는 게 맞겠지. 증설할 만큼 돈이 많이 쌓이면은. 근데 반도체 업계 한 번 증설하면은 라인 하나 까는데 기본 1조거든. 공장 하나 짓고 라인 하나 까는데 공장 큰 거 짓는다. 삼성 보시면은 뭐 150조 투자하니 이러잖아. TSMC 보시면은 250조 투자하니 이러잖아. 마이크론도 보시면은 지금 100조 투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SMIC 경쟁기업이라고 했습니다. SMIC도 지금 중국에다가 10조 투자 계획을 2020년에 발표했습니다. 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조 교환
조 한 장 겨우 모았는데 얘들은 조를 때려 박아야 돼. 근데 문제는 내 돈이 1조밖에 없어. 안 되지. 그러면 기업이 넘어갈 수 있잖아. 뭐 2조 3조가 있을 때 1조를 때려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산업의 특성상 혹은 이 기업의 특성상 재무의 특성상 조 때려 박으면은 있는 돈 썼다고 해도 몇 년간 나눠서 이걸 또 계속 해가지고 또 잘라야 돼요. 감가상각으로. 재무상으로도. 근데 얘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숫자가 불안하다라는 거지. 중형 기업이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게 대형 기업은 아니다. 튼튼한 기업은 아니다. 막 투자만 되는 게 아니다. 눈치를 잘 봐야 된다. 아직은 애새끼다라는 거거든.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조금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와야 되는 거는 KCGI가 시비를 걸었고 싸우자를 걸었고요. 지분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인수한 지분에 대해 가지고 KCGI의 이 선택은 어떻게 해서든 얘들은 수익을 봐. 왜? 이미 바닥에서 사면서 공시내면서 떴죠? 그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7%가 나중에 어떤 카드로 작용될 수 있냐? 싸움이 본격화되면은 더 위로 가서 입절을 할 수 있는 시드가 될 수도 있고요. KCGI 기준입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DB가 지분을 늘려야 되면은 본인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주가는 떴어요. 뉴스처럼 DB 하이텍 유상증 분휘석에 대한 부분은 DB 쪽 강성부 쪽도 이득은 아니지 않나요? DB 하이텍 유상증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부분이 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상법상에 막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 현 경영진이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유증을 때린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막혀요. 이건 안 됩니다. 유상증자 목적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진칼 그룹의 이슈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산업은행이 들어왔던 이유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으로 들어온 거죠.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 그리고는 항공업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DB 하이텍에 대한 유증은 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게 저도 그림을 DB로 우호자본이 들어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잖아. DB로 위로 이렇게 직접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DB가 이렇게 지분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증설을 목적으로 혹은 무엇 공개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도 뭐냐면은 지금 DB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호 펀드가 제대로 그 장이호 때린 거야 지금. 장기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딱 때린 거예요. 그 맞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DB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뭐이 경영권 분쟁이 있니 뭐가 있니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액주주랑 소통이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옆구리를 딱 때린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DB 입장에서는 강성호 펀드가 똑똑하게 들어왔다니까 지금. 그리고 똑똑하게 들어온 이 부분에서 강성호 펀드는 무조건 익절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것도 뭐냐 그러면 이거죠. DB가 얘를 30%로 끌어올려야 돼. 법적 문제로. 그러면 주가가 안 빠지면은 KCGI가 딜을 거는 거지. 지금 형님들 주가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요. 그럼 뭐예요? 요 가격에 딜 콜? KCGI는 엑시시 목표잖아. 그러면 KCGI는 이걸 무조건 먹고 나가는 거고.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은 하면 이제 뭐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KCGI가 D를 넣으려면 DB가 거기에 대해서 콜을 하려면은 뭐가 펼쳐져야 되냐 그러면은 많이 올라야 딜이 성사가 되지. 이게 많이 못 오른다 그러면은 딜이 성사가 되기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합시다. DB 입장에서는 주가를 떨굴 수 있으면은 떨구는 게 좋죠.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재무 같은 경우에도 워렌 버핏도 얘기했어요. 소위 말하는 그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회사가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DB의 실적이 안 좋아서 DB가 지금 그쵸 피카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서 이게 올해 경영 불안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은 KCGI도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소 지분이 있으니까 표대결을 계속 붙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액션을 취하면서 표대결을 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환호를 해주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본인들은 이거를 시장에 던지든 DB에 블록딜을 걸든 뭘 할 거라는 거죠. 표대결 액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여전히 KCGI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는 표대결로 뭔가 주가를 띄우려는 이벤트는 KCGI가 계속 걸고 넘어질 거고 계속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거야. 그래서 차트상으로 무엇? N자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강성우 펀드 액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노릴 거면 강성우 펀드가 원하는 것도 저거고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강성펀드는 엑시트를 못합니다. 근데 얘들 지돈 아니잖아. 모금한 돈이잖아. 분명히 본인들의 그 펀딩한 돈도 있겠지만 그 펀딩한 투자금들도 다 100% 본인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수익을 내야지. 월급도 줘야지 직원들. 직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KCGI는 DB에 넘기든 뭐가 됐든 주가가 떠야 한다. 여기는 주가를 띄우려고 할 거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뒤에서 뒷돈을 대던가 소액주주가 여기 따라 붙던가. 그러면서 KCGI가 이거는
표대결을 붙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표대결 얘기가 나올 거고, 임시주총 얘기 나오면은 그때 주가가 뜰 거예요. 임시주총 얘기가 나오면은. 그리고 임시주총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조정 좀 받았네, 나도 여기 한번 참전해볼까? 돈 냄새를 맡아볼까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야, DB하이텍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매력적인 게 아니야.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 냄새가 조금 좀 꼼꼼무리해, 썩었는지 치즈인지 잘 모르겠어, 발냄새가 나, 요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사더라도 좀 밑에 사셔야죠. 사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KCGI가 생각보다 지금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둘이 극적 화해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극적 화해에서 KCGI는 돈 벌면 돼. 돈을 벌면 돼. 어차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돈을 벌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KCGI가 바닥에 샀으니까 요 위에 가격에서 인수할게. 그걸 누가? 대주주 일가가 바로 인수를 할게. 지분 가치 재산이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DB하이텍은 그럼 이슈 끝이에요. 재료소멸. 오히려 재료소멸로 내려가면은 그럼 다시 재평가를 해야지. 도 될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주가가 더 뜨려면은 KCGI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주가가 더 뜬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그냥 흘러가다가 KCGI랑 DB랑 만에 안에 그냥 화해하는 무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회장님 저희 지분 샀습니다, 협상을 하시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DB는 지분을 7%를 그냥 뭐 대주주가 꿀꺽 하는 거고 사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이제 현물 출자해가지고 또 지분 관계는 정리하면 되니까, 대주주 지분은 그거는 계열사 내부의 문제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나리오는 많이 나올 수 있고, DB 대주주 입장에서도 빼는 있지. 본인들 재산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난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갑니다. 여전히 DB는 부자고요. 그래서 부자 대 부자의 싸움에서 본인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요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가격도 장기 성장성 기준에서는 물려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DB하이텍을. 제가 이 강성구 펀드 얘기 나오기 전에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밑에서 DB하이텍 관련 얘기 나올 때 강성펀드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싸다, DB하이텍의 가장 장점은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가장 장점은 저평가다. 다만 재무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얘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못하니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 이 DB하이텍의 이 방향이란 말이야. 큰 흐름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아주 고평가냐 그러면 아주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몰라 그러고는 그냥 계속해서 모으셔도, 지금 반도체가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좋아질 거라며. 얘가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랑 차트가 많이 다르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좀 올랐다라고 하는 그 한미반도체, 얘도 이슈로 좀 올랐죠. 얘 보시면은 얘도 지금 차트가 비슷해요. 박살났다가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회사 이슈 때문에 올랐고요. 얘는 올랐다가 빠진 거고, 한미는 올라서 버티는 겁니다. DB하이텍이 지나치게 과잉급등으로 여기는 절대 안 돼라는 주가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은 뭐 다른 거 보시면은 뭐 솔브는 좀 그렇고, 리노고 맨날 리노 얘기하니까 리노 월봉 보시면은 리노는 빠져가지고 여기서 좀 더 빠져있는 상황이야. 차트 보시면은 그렇게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주요 성장 기업, 반도체 주요 실적 기업 기준에서 별로 이게 차트가 다르지가 않아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DB하이텍이 지금 내가 만약에 이런 저런 뭐 표대결 기대감 저건 보고 그냥 단순 재료 매매로 100% 손절각 보고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100% 손절각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막 너무 높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형님들 그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이게 최근에 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슬슬 뭐 액션을 취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오른 부분의 절반 정도 되돌렸습니다. 급등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지금 정보는 못 벗겼어요. 뭐 강성구 펀드의 추가적인 액션이 뭐 당장 나오는 게 없으니까, 혹시나 얘들끼리 짬짬이로 그냥 뭐 이 지분 내가 뭐 블록딜로 살게, 뭐 그냥 단기로 돈 벌고 나가,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진칼은 우리 머릿속에 너무 오래 남았었죠. 아주 좀 길게 남았던 거고, 그 이전에 강성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건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 나와있나? 그건 아직 없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KCGI가 뭐 들어가니 뭘 하니 이게 지분 들어왔다가 그 사모펀드가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자진상패 가겠다라고 하면서 큰 돈으로 초단기에 돈 벌고 나왔어, KCGI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는 이슈라서,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얘들 왜 조용하지? 라고 좀 이렇게 밀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저평가에서 적정평가라기보다는 일단 슈팅을 한번 줬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 혹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결국 장기 성장 전망입니다. 중국과의.
미국과의 혹은 지금 반도체 시황에서의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거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에 미친놈이긴 하니까 안 쓸 거야? 안 쓸 거냐고. 반도체 안 쓸 거냐고. 쓰잖아. 쓰고 시장이 커지면은 얘는 그래도 파운드리에서 아슬아슬한 글로벌 탑 10이에요. 무시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TSMC가 존내 커서 그렇지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기 있는 그 한 600조 뭐 이렇게 되는 500조 되는 그 형님 한 명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SMIC라고 공산당이 미는 거 하나 있고,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존내 큰 거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존내 크게 하고,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부서가 존내 커가지고, 이제 되게 그 형들 기준에서 보면은 얘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탑10이긴 해. 그래도 탑10이긴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DB하이텍을 예전부터도 제가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동부그룹이 진짜 그룹이 박살났잖아. 동부제철 날라가고 동부건설 날라가고 제일 큰 거 날라가고 난 뒤에 다 해체되고 난 뒤에 동부그룹이 유일하게 지켜낸 게 반도체라니까. 고집 부리면서 지켜낸 게. 저는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첨단 제조업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낸 거니까. 물론 첨단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헤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투자 안 하는 거 보고는 동부가 확실히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보수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구나, 신중하게 접근하는구나, 본인만의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동부그룹 같은 경우 혹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오늘 포테스 삭제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KCGI의 추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번님 주총꾼 많이 해본 목소리인데요. 키키키키윽. 유일소. 다른 사람 만나면은 입도 못 떼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정폭이 꽤나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면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바닥으로 한 마이너스 15%는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가격이니까, 여전히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모아가면은 이 정도에서 굳이 얘가 배신을 때리려나,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성구 펀드의 액션이 있으면은 생각지 못한 기대 수익도 가능해서, 강성구 펀드가 지금 액션을 안 하니까 밀리는 건데, 액션하면 바로 쏩니다. 특히 얘는 가벼워서 액션한다 그러면 바로 상보다는 15% 20%는 그냥 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거니까. 그래서 저 강성구 펀드를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좀 해보시고, 형님 이러면은 너가 언제 싸우냐 이러면서 전화 좀 해보시고, 그잖아, 야 언제 싸우냐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싸워요 그러면 그래 들어가야지. 이게 참 좋게 보면은 이슈가 살아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쁘게 보면은 저 펀드의 액션으로 이게 천국도 아니면은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큰 박살도 날 수 있는, 큰 조정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제 기준에서는 한 적정 비중 한 1, 2% 정도, 제 포트에 1, 2% 정도는 담가나 볼만 하지 않냐. 떨어지면은 물 타면 되니까, 오르면은 하면 땡큐하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걸 좀 잘라 놓고요.